오늘은 1학년 내용 중에서 정말 많이 써먹게 되는 내용이라서 이런 걸 하나 준비를 했는데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내용 중에서 근의 부호와 위치에 대한 얘기야. 이게 위치라고 보통 얘기하면은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는데 교과서 표현이 근의 위치고 이렇게 문제집이나 선생님들 중에 보면은 근의 분리라고 표현하는 선생님들도 있어. 자, 보면 근의 부호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2차 방정식이 있어. 근데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가진다 혹은 그냥 근이 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얘가 양수냐 음수냐를 가지고 조건을 찾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애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썼을 때 만약에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굳이 그림으로 볼 것도 없다. 양수다. 그럼 일단 근이 있어야 실근이 있어야 얘가 양수다 음수다라는 부호를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이 없으면은 굳이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예 알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확인을 해야 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얘는 0이다 라고 하는 방정식에 대한 얘기야 지금. 그럼 이 방정식에 대해서 두 근의 합이 양수가 돼야 돼. 왜? 양수끼리 더했으니까. 두 근을 곱하면 역시 양수가 돼야 돼. 자, 만약에 두 근이 모두 음수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역시 근이 있어야 양수, 음수를 따질 수 있을 거고, 그래서 판별식을 보는 게 첫 번째. 음수끼리 더하게 되면 음수가 되겠지. 음수끼리 곱하면 양수가 될 거야. 저 조건들 세 가지씩을 보고 있는데 셋 중에서 하나라도 안 맞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더한 게 양수다 라고 해도 둘 중에 하나가 0이 될 수가 있잖아. 혹은 둘 중에 하나가 음수더라도 2 더하기 마이너스 1이면 1이니까 양수가 맞지. 근데 두 개를 곱한 건 음수가 돼.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요 세 개의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지금 쓸 공간이 좀 부족해서 이거 좀 위에다가 쓸게. 내가 지금 쓰다가 보니까는 너무 좁다. 밑에다가 또 좀 써야 될 게 있어서 얘들도 조금 위로 올릴게. 자, 그러면은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인 거. 그러니까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로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 필요 없고 곱한 게 음수이기만 하면 돼. 이게 근이 일단 있어야지 부호를 결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곱은 A분의 C로 보통 표현을 하지. 얘가 음수라는 얘기는 A랑 C가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야. 근데 판별식을 구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얘기를 하는데 AC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 이 부분의 부호가 음수다. 0 이상인 수에서 음수를 빼면 이건 덧셈으로 바뀌잖아.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 자, 그럼 판별식이 양수란 얘기는 무조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나온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두근이 부호가 다르다, 곱한 게 음수다. 요거 하나만 보면은 끝나는 거야. 괜찮니?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추가되는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은, 여긴 지금 두근의 부호가 반대라고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뭐 편의상 알파가 음수, 베타가 양수라고 해보자. 음수의 절대값이 양수보다 더 커. 그러면 더한 게 음수가 돼. 음수의 절대값이 양수랑 같아. 더한 게 0이 돼. 음수의 절대값보다 양수가 더 커. 더한 게 양수가 돼. 이 조건을 추가해서 문제로 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문제를 좀 풀어볼게. 1번 문제 보자. 두근이 모두 양수일 때 K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k 플러스 1x 더하기 7 마이너스 3k는 0이다 라고 나와 있어. 두근이 모두 양수다. 두근이 양수니까 저 세 가지 조건, 판별식, 합, 곱, 얘네들을 써먹으면 돼. 그럼 먼저 봐야 되는 게 판별식. 우리 4분의 D를 써보자. 짝수니까. 반의 제곱은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 빼기 7 더하기 3k, 즉 k제곱 더하기 5k 마이너스 6인데 인수분해가 되더라. 요게 0 이상이어야 돼. 그럼 k의 값이 마이너스 6 이하거나 1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지. 이건 오케이? 두 번째,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은 2배의 k 플러스 1. 요게 양수가 돼야 된다. 뭐 2는 의미 없으니까 약분해버리고,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고, 두근의 곱 7 마이너스 3k가 양수가 돼 k는 3분의 7보다 작아. 이 세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k의 범위를 구해보면 1 이상 3분의 7 미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요 범위에서의 최소값은 1이 될 거야. 괜찮니? 뭐 4번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양의 근과 한 개의 음의 근을 갖는다. 두근의 부호가 반대다. 두근의 곱이 음수다. 이렇게 그냥 끌고 가면 되고, 5번 같으면은 두근의 절대값이 서로 같고 부호가 반대야.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반대야. 곱하면 음수고 더한 건 0이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건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계산만 해주면 되는 문제거든. 근데 이게 당장 수학원 들어가면은 뭐라고 하니, 지수로그라는 걸 배우거든. 그 지수로그를 배우고 응용하는 문제에서 거의 바로 나와, 요 내용이. 그 다음에 삼각함수를 배워도 얘를 써먹게 만드는 문제가 가끔 있더라고. 뭐 삼각함수 쪽에서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요거를 알아야 응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 그래서 요게 고3까지도 쭉 영향을 주는, 왜냐면 수능에서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걸 얘기를 한 거고, 자, 지금은 부호에 대한 얘기를 위주로 했는데, 얘를 살짝 확장을 하면은 위치에 대한 얘기로 바꿀 수가 있어. 위치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뭐 근이 어디에 있느냐. 근데 수직선에서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려면은 뭔가 새로운 기준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새로운 기준을 찾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아까는 두근이 모두 양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는 두근이 모두
P라는 값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근이 있어. 근이 두 개 있는데, 방정식에 근이 두 개 있는데, 그 근이 P라는 값보다는 둘 다 크다라고 하는 거야. 이걸 그림으로 얘기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 하기에 앞서서, fx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요런 2차 방정식인데, 조건이 최고차항 계수는 양수일 때야. 솔직히 말하면 꼭 양수일 필요는 없어. 음수가 돼도 상관이 없는데, 일단 양수일 때를 먼저 보는 거야. 음수면 그림의 위치가 그러니까 위아래가 바뀔 거 아니야.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그냥 그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을 해봐도 되고, 익숙해지면 그냥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자, 그림을 그려볼게.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아래로 볼록이란 말이지. 그러면 얘를 아래로 볼록 요렇게 그려. 자, 두 개의 점에서 만나. 둘 다 P라는 값보다는 커. 그래서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먼저 처음은 똑같아. 아까랑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 근이 있어야, 얘가 근이 있구나, 비교가 가능하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판별식을 제일 먼저 봐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축. 봐봐. 여기에 2차 방정식이니까 축이라는 게 있어. 축이 어디에 있어? 이 축이 어디야? 우리 근을 알잖아. 두 개를 더해서 반 나누면 돼. 그래서 여기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써줄 수 있겠지.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됐지? 그러면 축의 방정식이 요건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란 말이야. 자,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a분의 b, 그게 p보다 커야 돼. 이런 조건이 생기게 될 거다. 잠시만. 이건 내가 이따가 볼 테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같이 들어. 내가 여기 중요하게 영상에도 있는 조금 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축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P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P라고 하는 점에서의 함수값이 양수로 나와 있지. 요 fx에다가 P를 대입을 해. 그럼 그게 양수가 돼야 돼. 저 세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이 두 개의 근이 전부 다 P보다 큰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자, 얘를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 1번이 없어. 2번하고 3번만 만족한다면 축은 P보다 크고 P에서 함수값이 양수야. 아래로 볼록인데 이 축의 위치가 P보다는 커. 그리고 P에서 양수야. 하지만 근이 아예 없지. 근이 없으니까 얘가 P보다,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그런 말 할 수가 없잖아. 아예 근 자체가 없는데. 그래서 판별식이 무조건 필요하다. 자, 그러면 2번 조건을 빼보자. 축이 P보다 크다. 아래로 볼록이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근데 P가 이쪽에 있으면 P에서의 값이 분명히 양수이기는 한데 P보다 작은 두 근이 나오지. 역시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야. 자,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큰데
크거나 같아. 그냥 큰 걸로 하자. 축이 P보다 커. 근데 P에서 음수가 나와버리니까 어떻게 돼? 하나는 P보다 작고 하나는 P보다 큰 거지. 그럼 둘 다 P보다 크다라는 말을 못하는 거잖아. 이해됐어? 지금 이 상황이 결국 무슨 상황이냐면은 이 양수다 음수다를 가르는 기준이 어디야? 양수 음수를 가르는 기준. 원점. 그러니까 숫자로 얘기하면 0. P가 0일 때의 상황이 얘인 거야. P가 0일 때가.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부호에 관련된 얘기를 확장해서 일반화시키고 있다라고 보면 돼. 자, 둘 다 어떤 수보다 크다 얘기를 했으니까 요번에 둘 다 어떤 수보다 작아 요런 얘기 할 수 있겠지. 자, 요번엔 어떤 수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역시 그림을 그려보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여기 어떤 값보다 작아. 아까 요 세 번째 조건을 빼고서 그렸던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이 나왔잖아. 그래서 요번엔 두 번째 조건을 뺐을 때 그러니까 요번에는 일단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뭐 여기까지는 동일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되느냐. 역시 여기에도 축이 있겠지. 축의 위치가 마이너스 2a분의 b가 q보다 작다라고 나오는 거야. 그리고 q에서의 값이 양수다. 자, 두 근 사이에 r이라는 값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한 근은 r보다 작고 한 근은 r보다 크다. 요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사실 그림 그려보면은 요렇게 되거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r을 대입하면 음수야. 요 조건만 만족하면 끝이야. 이게 제일 쉬워.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이 상황 세 개가 아까 부호 0을 기준으로 봤던 거의 확장인데 이제 우리는 얘조차도 또 확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어떻게 확장을 할 수 있느냐? 두 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고 Q보다 작다.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냐? 두 근이 있는데 P와 Q 사이에 있어. 그냥 1번, 2번 합친 거야. 1번, 2번을 합쳤어? 일단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 돼.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크고 Q보다 작아야 돼. P에서 양수고 Q에서도 양수가 되면 돼. 이게 1, 2번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가 되는 거지. 지금 뒤에서 보면은 글씨 잘 안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알아. 근데 지금 보다시피 상황을 다 보여주려면은 글씨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 쓸 게 너무 많아, 얘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해주고. 응용은 1번, 2번을 섞을 수도 있고 1, 3번을 섞을 수도 있고 2, 3번을 섞을 수도 있고 좀 더 다양하게 좀 이렇게 상황들을 섞어서 얘기할 수가 있어. 그래서 5번은 어떤 상황을 얘기할 거냐면은 만약에 상황이 두 근 사이에 R이 있고
둘 다 Q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자, 알파, 베타 사이에 R이 있고 여기 Q가 있어. 사이에 뭔가가 들어가는 순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봐. 만약에 근이 없으면 실근이 없으면 그 사이에 어떤 수가 존재한다라는 말 자체가 안 맞지. 성립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실 두 근 사이에 뭔가 있어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얘는 무조건 서로 다른 두 근이 있어야 돼. 판별식을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둘 사이에 뭔가 있다. 요 조건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판별식을 볼 필요가 없어. 그럼 뭐만 확인하면 되느냐? 여기서는 음수고 여기서는 양수가 되면 돼. 아, 이게 R을 대입하면은 음수지. 여기 R을 대입하면 음수고 Q를 대입하면 양수가 돼. 요 조건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최고차항 해수가 음수였으면 방정식이니까 양수로 바꿔버리고 가면 돼. 아예. 됐어? 이것도 문제 하나만 보자. 문제를 뭘 볼 거냐면은 8번 봐봐. 8번이 이제 요 문제의 시작이니까 8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n-4x 플러스 2m은 0. 이 녀석의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다? 1번 상황이야. 1번 상황. 둘 다 2보다 크다. 먼저 판별식 역시 4분의 D를 써보자. m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16 빼기 2m 즉 m제곱 마이너스 10m 플러스 16 인수분해해서 얘가 0 이상이어야 돼. m값이 2 이하거나 8 이상이면 돼.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축은 두 근의 합을 2로 나눈 거. m-4. 요게 2보다 커야 돼. 그럼 m값은 6보다 커야 되겠네. 세 번째가 좀 귀찮아지지. 부호에 비해서. 2를 대입하면 4 마이너스 4m 플러스 16 플러스 2m 마이너스 2m 플러스 20이라고 하는 애가 양수가 돼야 돼. 그럼 m값은 10보다 작다라고 나와.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m의 범위를 구하면 8 이상 10 미만이다 라고 나오는 거야. 괜찮니?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의 문제는 너 이 조건들 잘 기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문제라고 바꾸면 돼. 괜찮아? 그래서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보고 아 저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돼요. 아 이거는 공식을 이 상황을 외워야 되는구나. 사실 공식이라고 하는 것도 왜 판별식이랑 합이랑 곱을 보느냐, 왜 판별식이랑 축의 위치랑 대입한 값을 보느냐, 그림 기억하면 돼. 그림. 아 이 그림을 만족하려면 이런 조건들을 챙겨야 되는 거구나. 이걸 기억해놔야 문제 적용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오늘 문제를 풀어볼 때는 앞에 있는 거 보면서 아 이게 이 상황은 요거 대입하고 이 상황은 요걸 대입하면 되는구나. 요렇게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시간을 좀 충분히 줄 거야. 지금 내가 19번까지 해놨거든. 그러니까 19문제인데 두 개는 풀었으니까 17개가 남아있는데 충분히 중간에 쉬는 시간 포함해서 풀 수 있게 시간을 주고 그래서 뒤에서 선생님이 질문하는 것들은 다시 풀어주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거든. 여기까지 이해됐지?
칠판에다가 답은 쭉 써놓을 거니까 참고하고, 시간은 지금이 10시 34분이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 10분 정도 줄 거 생각해서 11시 15분까지 시간을 줄게.
자, 한번 볼까? 어때? 다 보면은 뭐부터 풀어주면 되겠니? 12번 채점은 다 했니? 자, 얘들아 이거 채점하고서 답이라도 좀 써놔봐. 옆에다가 내가 안 풀어주게 되는 문제들은 좀 이렇게 답이라도 좀 보고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많이 봤을 테니까 이건 지울게. 내가 문제를 풀어줄 공간이 없어. (12번하고) 또 19번하고 15. 아, 그냥 5. 또 17. 또 x제곱 빼기 k제곱 빼기 5x 더하기 k는 0. 두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아, 얘네들을 두근의 곱은 음수가 되는데 두근의 합이 0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두근의 곱은 k, k는 음수, 두근의 합은 k제곱 마이너스 5.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k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야. 근데 그 중에 음수인 거.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5가 답이 된다. 혹시 뭐 더 추가? 아니야? 괜찮아? 자, 12번. 자, 2차 방정식이 (2x제곱) 빼기 m 플러스 3x 더하기 m 플러스 1은 0인데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마이너스 1과 2 사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네 번째 유형이거든. 네 번째. 일단 판별식을 보고 판별식이 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9 빼기 4 곱해야 돼. 8m 마이너스 8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 뭐야, 완전 제곱식이네? 얘가 양수가 돼야 되거든. 근데 이게 0 이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0만 아니면 돼. 그래서 여기에서는 m이 1만 아니면 돼. 1만 아니면 통과. 자, 두 번째.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다. 축의 위치가, 얘 축의 위치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m 플러스 3. 즉, 2분의 m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다. 2를 곱하고 3을 빼주면 마이너스 5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나와. 맞지? 아, 미안해. 여기 4분의. 어쩐지 좀 이상했어. 마이너스 2a분의 b라 그랬잖아. 그래서 4분의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5. 요 범위가 돼.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2 더하기 m 더하기 3 더하기 m 더하기 1이 양수. 여기서 나오는 m의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2를 대입하면 8 빼기 2m 빼기 6 더하기 m 더하기 1이 양수가 된다. 그러면 m은 3보다 작다. 자, 요렇게
범위를 찾아보면은 결국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으면서 1은 아니어야 돼.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2. 그래서 모든 정수의 합은 마이너스 1이 되더라 라고 풀어주는 거지. (17번) 자, 요건 좀 귀찮은 문제기는 해. 귀찮은데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2k 마이너스 3의 0 얘 근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는 0의 두 근 사이에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얘를 먼저 좀 풀어보면 마이너스 3 또는 4가 해가 될 거야. 자, 마이너스 3이나 4가 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녀석의 두 근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마이너스 3과 4 사이에 있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먼저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3과 4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판별식을 먼저 봐야 될 거야. 판별식은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12. 그래서 인수분해가 요렇게 되는데 얘가 0 이상이 돼야 돼. 그래서 k가 2 이하 또는 6 이상이다 라고 나와. 축의 위치가 2분의 k가 마이너스 3과 4 사이에 있다. 마이너스 6과 8 사이에 있다라고 나오겠네. 자, 이제 대입해 봐야지.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게 되면 9 더하기 3k 더하기 2k 마이너스 3이 양수. k가 마이너스 5분의 6보다 큰 거고 4를 대입하면 16 빼기 4k 더하기 2k 마이너스 3이 양수. k의 값이 2분의 13보다 작다라고 나와. 그래서 요 범위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구해보면 모두 만족하는 경우가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5분의 6보다는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6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3보다 작다. 라고 일단 나와. 근데 해가 무조건 둘 다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두 근 중에서 하나가 마이너스 3과 4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은 작은 쪽이 요 사이에 있거나 큰 쪽이 요 사이에 있거나 이러면 돼.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거나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거나 결론은 이 녀석을 fx라고 했을 때 f-3과 f4를 곱하면 음수가 되면 돼. 여기까지 괜찮아? 요렇게 되면 돼. 그런데 만약에 마이너스 3은 여기 있는데 얘가 4라면 어때? 그래도 이 둘 사이에는 어쨌든 있는 거지. 0이. 그러니까 원점이 있는, 해가 있는 거야.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4가 있으면 마이너스 3과 4 사이에 해가 하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붙어. 0이 돼도 상관이 없어. 원래 정확하게 하려면 따로따로 구해봐야 되는 건데 등호를 붙여서 가도 괜찮더라. 그러면 F-3이 얘야. 5K 플러스 6. F4가 요 놈이거든. 마이너스 2K 플러스 13. 얘를 곱한 게 0 이하가 돼야 돼.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이 뭐가 되느냐? 지금 1번, 2번 나눈 거는 둘 다 들어가느냐, 하나만 들어가느냐, 경우를 아예 나눠놨었어. 그럼 이제는 합쳐야 되겠지.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합쳐버리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 이하거나 6 이상이기만 하면 다 존재한다. 그 사이에는 해가 적어도 하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1이 아닌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마이너스 1보다 얘 3차식이잖아. 3차식인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은 2차식일 때 쓰는 거였단 말이야. 그치? 아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써놨던 그 모든 경우들,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두 근이 모두 음수다, 두 근이 모두 얼마보다 크다, 그 사이에 얼마가 있어, 모든 경우들이 결국은 2차에서의 얘기야. 여기는 3차잖아. 근데 3차지만 문제를 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문제 조건이 있어, 이미. 마이너스 1이 아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이 아니다는 얘기를 왜 했을까? 이 3차 방정식의 해 중에 마이너스 1이 있다라는 얘기야. 실제로 한번 조립제법을 써볼게. 1. 2K 플러스 1, K 플러스 6, 6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 딱 떨어지네? 그러니까 이 식은 x 플러스 1과 x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k 플러스 6으로 인수분해가 될 건데, 마이너스 1이 아닌 해는 요 오른쪽에 있는 애한테서 나왔을 거라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판별식 또 이거 보는 거지. 판별식은 k제곱 더하기 k 빼기 6, 이게 0 이상이 돼야 돼. K는 마이너스 3 이하 또는 2 이상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은 마이너스 A분의 B의 절반 마이너스 K, 얘가 2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돼. 맞지? 그 다음에 세 번째 2를 대입하면,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4 더하기 4K 빼기 K 더하기 6이 양수가 돼야 돼. 그러면은 K는 마이너스 3분의 10보다 커야 돼. 그래서 요거를 모두 만족하는 조건을 찾아보면은 마이너스 3분의 10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나와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풀 수 있는 거야. 됐니? 자,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나 1번 썼냐? 5번인데? 수업에 대해서 잠깐만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줬던 프린트 아직 못 끝냈잖아. 그거는 내가 이제 따로따로 그냥 알려주려고 내가 다닐 거고, 상은이 심심할 테니까 요거 좀 잠깐 풀어보고 있어. 이게 원래 다음 주 월요일 날 할 거. 그냥 보고 있으면 돼, 잠깐. 우리가 이제 수업이 화목토에 이제 똑같이 있어. 화목토에 똑같이 할 건데, 시간이 조금 달라질 거야. 조금. 내가 톡방에다 올린 거를 보기는 했지, 시간표는. 근데 그 시간표를 보면은, 내가 농담이 아니고 있지, 다른 학원을 다니는 건 모르겠는데, 학산에서 다른 과목 수업 듣는 거는 다 조사를 했어. 내가 다 써놨어. 아이고. 다 써놨어. 어떤 시간인지. 이거 다 피해서 만든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아마 시간표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는 학산이 아닌 데서 수업을 듣지 않은 이상 없을 거야, 문제가.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화목은 우리 시간 좀 뒤로 미룰 거라고 얘기했었잖아. 화목은 7시에서 9시. 토요일이 10시에서 12시로 일단 진행이 돼. 그 다음에 기하 수업은 언제 진행을 하느냐? 수요일 날 9시에서 11시로 일단 결정을 했어. 잠깐, 맞지? 나도 지금 막 헷갈려가지고 하도 바꿔대서. 하고 저렇게 되고, 수요일 아니다, 미안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역시 확인하길 잘했어. 미안해. 토요일 날 4시에서 6시, 이게 기하 수업이거든. 근데 기하 수업은 방학 때만 할 거야. 학기 중에는 굳이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 문제 자체가 이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그때 다시 고민을 좀 해볼게. 그 다음에 이제 확통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없어. 여기는 뭐 해당되는 사람이 없는데, 굳이 지금 한번 공부하고 싶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별로 이렇게 찬성은 아니야. 고3 되기 전에 해도 될 거라고 봐서 굳이 지금 봐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통을 혹시라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따로 물어봐. 그거는 다시 알려줄게. 이렇게 되고, 이 시간표는 1월 2일부터 적용이 될 거야. 1월 2일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이 화요일인데 화요일날 수업 안 할 거라고 얘기했잖아. 24일날 수업 없어. 그러니까 24일은 수업이 없고, 26일, 그 다음에 28일, 31일, 3번 수업은 지금 하던 거랑 똑같이 5시, 7시 수업하고 10시, 12시 그냥 수업하고 똑같아. 근데 이제 1월 2일 수업부터 7시, 9시로 미뤄지는 거야. 오케이? 3월부터는 조금 바뀔 거야. 3월부터는 화목 시간은 똑같은데 토요일 시간이 1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 요거는 월수금 애들이 같이 있을 거야. 요 시간에. 3월부터. 이거는 무슨 개념이냐면은, 월수 화목은 진도 나갈 거야.
토요일 날은 그냥 모아가지고 상담하고 클리닉하고 그런 정도로 운영을 할 거거든. 대신에 시간을 하나 늘린 거야. 1시간. 그래서 아마 이게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 하다못해 뭐 10시가 좀 애매하다 그러면 9시 반이나 9시에 시작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토요일 날 모아서 같이 할 거다. 이렇게 일단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괜찮지? 혹시 학산이 아닌 데서 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겹치는 시간이 생긴다. 그럼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 그건 내가 거기까지는 모르니까. 이해됐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두 사람은 일단 요거 문제 좀 풀어보면, 나한테 따로 질문 좀 하고, 그 다음에 상은이는 내가 시간표 따로 알려줄게, 다시. 지금.